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 이러면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자영업자, 고령자, 지역경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나 고령자나 지역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나락으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제 지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요 가계부채도 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영업자 위기는 점점 가중되고 고령자 위기는 끝간 데가 없고요. 지역경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지금 60대 이상 고령자 딱 잘라서 60대만 해보자고. 60대 1인당 평균 빚이 8,600만 원입니다. 8,6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8,600만 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4년 5년은 걸립니다. 4년 5년. 그런데 60대가 취업이 됩니까? 취업 안 돼요. 그렇다고 창업을 할 수 있냐고요? 창업은 합니다. 60대가. 고령자들이 창업을 실제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씌워지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쉬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먹습니다. 그러면 빚만 늘어나요. 지금 현재 1인당 빚이 8,600만 원인데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빚을 더 진다? 와우,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정확히는 8,673만 원이고요. 70대도 7,804만 원이에요. 결국 집 팔아야죠. 집 팔아야죠. 집을 팔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고령자의 위기는 생각보다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니면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서 이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었는데 60대도 일자리가 있었다니까요. 70대도 일자리를 주고요. 근데 요즘은요 60대 70대가 웬 말입니까? 40대 50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거리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집이라도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부동산조차도 없는 고령자입니다. 부동산조차도 없는 고령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만세 부르죠. 만세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있으니까 대출이 해줬겠지만 결국 한국 경제는 고령자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의 차주 1956만 명입니다. 1956만 명. 굉장히 많죠. 그중에 고령 차주의 비율이 18.6%예요. 60대가 13.3%고요. 70대가 5.3%가 됩니다. 5.4%.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60대가 225조 5천억 원이에요. 225조 5천억 원. 70대가 80조 8천억 원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이 1637조 원이죠. 거기에서 지금 두 개만 합친다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만 합쳐도 300조가 넘는 돈이에요. 60대 70대만. 그러면 60대 70대가 과연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문제는 지금도 늘어나요. 빚을 대출받아서 빚 갚는단 말이 맞아요. 이게 2016년 말에는 15.4%였습니다.
올해는 18.6%고 3.2%포인트가 늘었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특히 60대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60대는 16.3%에서 18.3% 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고령자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위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300조가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수준이죠. 심각한 수준이죠. 여러분, 저는 이들에게 한 달에 27만 원, 28만 원 주는 알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에요. 요즘 1년에 30만 명이 안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던 세대가 다 은퇴를 하고 있어요. 고령자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손 놓고 있나요?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2030 세대들, 청년들도 일을 못 구하고 있다니까요. 예. 4명 중에 1명이 놀고 있으니까 4명 중에 1명이 월급 구경도 못 해봤을 정도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정책이라는 건 이 콩고물 던져주면서 유혹하는 게 정책이 아니에요. 생선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말입니다. 40대 50대에 회사에서 쫓겨서 나오거나 정리해고돼서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정부가 해야 될 게 실업급여를 가지고 마구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넥스트 인생, 넥스트 라이프, 다음 인생을 꿈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상시적으로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재취업의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독일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돈만 이렇게 마구 막 풀지 않는다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니까 70대까지도 대책이 마련이 돼야 돼요. 70대까지도. 도대체 정부는 일자리 만든다고 이야기해놨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죠? 참 답답해요. 예. 고령자들이 취업을 하겠다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든 일을 구하고자 하나 일이 안 구해지죠. 이들에게 일이 갈 수가 없어요. 40대 50대도 일을 못 구하는데 어떻게 60대 70대가 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고령자의 빚은 누가 갚아주나요? 결국은 파산, 디폴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일자리 정책을 쓰면 당연히 고령자들의 파산은 더 앞당겨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